안녕하세요. 미국지수는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오늘 미증시는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잭슨홀 미팅에서나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시그널을 주고 11월쯤에 테이퍼링을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은 미증시가 하락하는 달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9월에는 평균 0.56% 하락을 했고 하락 비율도 55% 정도다 라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국제유가도 빠지고 구리도 빠지고요. 원자재가 대체적으로 빠졌고요. 이건 매수의 기회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면 초반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준이 경제를 좋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다 라고 했고요. 투자자들의 성향이 많이 바뀌었는데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보고 진입할 수 있어서 테이퍼링이 시행돼도 투자자들은 멈추지 않고 현금을 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테이퍼링을 하는 것은 채권을 덜 사는 것이지 계속 매입은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유동성 축소는 아니다 라고 했고요. 금리를 올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시에 큰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로는 경제가 예상대로 회복이 되면 올해 테이퍼링을 하는 것을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내년에 하는 것이 좋다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올해 테이퍼링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택 관련 채권과 국채를 비슷하게 줄이거나 반대로는 주택 관련 채권을 먼저 줄이고 국채를 나중에 줄여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9월에 일정이 공개되고 올해 시행될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는데 더 빨리 시작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서 바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지금 금리 인상하면 증시에는 생각보다 더 큰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델타 변이가 종식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사용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CDC에서는 9월 20일부터 부스터샷을 제공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테이퍼링보다 델타 변이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만약 다시 봉쇄를 하게 되거나 한다면 증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넷플릭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200불 위에 있을 때 더 올라갈 것 같았지만 분명히 내려올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기업 실적 발표가 있어서 좋은 매수 자리가 올 듯하여 매수 준비를 하고 187불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다시 하락할 시 또 다른 매수점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올라줘서 나름 최저점에서 잘 산 것 같습니다. 만약 아직 엔비디아에 진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내려갈 수 있지만 우선 180에서 190불 사이에서는 소량 매수하셔서 진입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우는 보잉이 많이 빠졌고요. 지표로 드린 애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5불, 정확히는 144불 50센트를 맞고 147로 상승하면서 오르는 척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서 은행주가 오를 줄 알았는데 은행주도 못 오르고 애플이 하락을 주도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애플 주시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에도 이런 주가 흐름을 하다가 하락한 과거가 있어서 애플의 주가 움직임이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려고 올라가는 척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변함은 없습니다. 만약 애플이 150불 위로 확실하게 올라서 주지 못한다면 145불로 다시 내려왔다가 또 상승하는 척 하면서 아직 증시는 괜찮다는 안도감을 주면서 개미들을 몰고 물량 넘길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하락하는 종목들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락한 종목도 많이 내려갔으니 반등이 나오고 애플도 상승하는 듯 보이니 개미들이 더 몰릴 수 있게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에 쭉 뺄 수도 있습니다. 애플이 마지막에 내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몇 종목만 상승하는 게 보이고 급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몇 종목들만이 지수를 받치고 있으니 굉장히 불안한 증시입니다. 줌, 로쿠, 바바, 바이두, 투일로 등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넘어서 마치 회사가 없어질 것처럼 주가가 내리는데, 이런 증시였을 때 애플은 꼭 고점을 경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리고 또 고점 경신한 척 하면서 또 저점을 내리고 하면서 개미들을 엄청 끌어모았습니다. 물량을 넘겨야 하니까요. 지금 애플 롱풋,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시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수는 하락 전환 됐다고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더 내려갈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고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예측을 먼저 하고 대비를 합니다. 하락 전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주식하기 힘들고, 하락 이야기하면 기분 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앞으로 계속 주식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큰 악재가 없고 모멘텀 없이 내려가는 것은 매수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이 꽤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틀린 부분 찾아내시면 안 돼요. 틀릴 수 있으니까 큰 그림만 봐주세요. 잘난 척 조금만 하면 중국주 이번 여름에도 힘들 거다 말씀드렸고요. 중소형주도 진작에 힘들 거다 조심해라.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구독자분들에게 중소형주는 잡주가 많다라고 하면서 조심해라 라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한 부분은 극심한 차별화 장세면 증시에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바, 바이두,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하니 증시에는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아차, 그리고 중소형주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중소형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담하면 말씀해드리는 부분은 너무 먼 미래에 대해 투자하지 말아라.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에 투자하지 말아라. 지금 이익이 나는 회사에 투자해라. 꾸준히 이익이 나는 종목,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 그리고 매도할 자신이 없으면 장기 투자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소형주가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형주에서 대박을 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보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애플은 145불 밑으로 내려가서 또 140불을 건들 시 애플도 140불 밑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는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고요. 아마 어제는 증시가 너무 과민 반응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왔을 테고, 또 하락을 한다면 이야기가 다시 나올 텐데요. 어제 하락과 만약 다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별것도 아니기에 과민 반응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유는 제가 계속 증시가 분명 하락을 해야 하는데 누군가 머리 끄댕이를 잡고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없는 빈깡통 상승 같은 느낌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증시가 오늘은 하락할 수 있겠다 생각 들면 종목 주가 업그레이드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거래량도 없고요. 사람마다 눌림, 조정의 폭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정해놓은 하락폭은 있지만 저는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조정장을 눌림이라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악재 없는 하락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증시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 하락 시에는 악재로 하락을 하는지, 당연히 악재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악재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래에 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주린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메인 이슈, 테이퍼링이 어제 하락을 주도한 것인데, 테이퍼링을 하면 증시가 폭락하고 망하는 걸까요? 우선 9월에 나오는 8월 고용보고서가 80만 명을 넘게 되면 9월 FOMC 회의서 테이퍼링을 이야기하고 빠르면 10월이나 11월부터 테이퍼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달러 강세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ECB는 지금 채권 매입하는 것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우선 다른 나라들은 미국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유럽 쪽은 안 좋은 과거가 있고 먼저 올리게 되면 산업이나 관광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된다면 경제가 많이 회복되었고 좋다는 의미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만약 테이퍼링을 시작했는데 고용보고서가 다시 안 좋아지거나 안 좋은 의미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증시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의미라는 건 할 수 없이 테이퍼링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다 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테이퍼링을 시행하거나 금리를 인상한다면 많은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릴 수 있으므로 증시에는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보통 호재가 없거나 모멘텀이 없는 시즌에는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으므로 자사주 매입에도 기대를 많이 할 것입니다. 우선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은 좋은 경제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이니 그 부분을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앱스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앱스는 전에 세력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만들고 더 올라갔어야 하는데 개미들만 몰아놓고 세력들이 나간 거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 세력이 왔다가 가면 계속 내리면서 멈추게 되면 횡보를 하게 됩니다. 아주 긴 횡보요. 마치 CRSR처럼요. 세력들과 들어왔으면 쇼스키즈든 쇼커버든 나던 해서 더 올려야 하는데 상승이 안 되니 세력들도 적당히 먹고 개미들한테 물량 넘기고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했던 부분보다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앱스는 50불 부근이 거의 양심선이라고 봐도 되는 자리였는데 거기까지 내려오니 진짜 세력이 왔다 갔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내리면 반등이 오기도 하고요. 또 주가가 재정비를 하면 상승으로 변할 수 있으니 멘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으로는 지금 올라갈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있었는데 어제는 하락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아직 하락할 폭이 조금 남아있다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횡복장이 제일 크게 보입니다. 9월까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한동안은 이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고점이 형성되어 있으면 매수를 안 하시는 게 리스크 컨트롤에 좋고요. 많이 떨어진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을 조금씩 매수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나 하락 이야기에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빨리 종목을 찾아서 어디에서 매수를 할지 플랜을 만드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